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천우님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른 날보다 더 쌀쌀한 것 같습니다. 출근하면서 올가을 처음으로 히터 틀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둔한가? 왜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둔하시네요. 오늘 좀 춥던데. 그래요? 그리고 히터 박천우님 좀 늦게 드셨네요. 저는 튼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유광성님. 한동훈 대표 100일차 대표 회견에 뭐가 있을까요? JB 형 촌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틀릴까 봐. 또 꼭 그렇게 붙여 하여가지고. 맞잖아요. 틀릴까 봐. 그래요. 아닙니다. 넘어가요 빨리. 알겠습니다. JB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언해달라는 게 아니라 촌철 한마디 부탁한다는 건데 이런 말을 해라. 촌철도 그건 뭐 보고 나서 촌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평가는 내일 아침에 하지요. 네. 김영민님,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길에 언제나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과 나무꾼 정신으로 뉴스를 제대로 파헤쳐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JB타임즈가 자랑하는 두 가지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삐딱선 정신과 나무꾼 정신. 여기에 기준으로 고른 뉴스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은 2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입니다. 네, 늘 해오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악재가 줄을 잇고 그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개혁 동력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전에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까 이건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요. 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짚습니까? 저 4대 개혁 정말 일관된 방향과 굳건한 중심이 있는 개혁이냐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와 직결되는 R&D 예산을 대폭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고 했는데 주 62시간 노동제를 꺼내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질 높은 의료 혜택 제공을 말하는데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후 걱정 없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주장엔 정색을 하고 있는 게 정부의 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미사 여구와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잔상간에는 심각한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의 전적인 동의와 지원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국민은 4대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2달 안에 성과 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싶은 이게 궁금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왜 자꾸 회의만 하냐 성과를 내라고 재차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유연제처럼 근로 형태 바꾸는 문제나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논의만 하느냐고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행정입법, 즉
시행령을 통해서 밀어붙이라는 이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통한 민심 반영, 의견 조정은 건너뛴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날아드는 돌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또 다른 발언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참 좋은 말이긴 한데요.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그 지원과 관련된 실탄 이건데 이게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세수 결성이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19. 몇 %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대략 29조 7천억. 이에 따른 지방 그 교부금 감액 규모가 9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 정부 자체 재원으로 3조 2천억을 지원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도 6조 5천억이 줄어듭니다. 지방으로 가는 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짜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꼭 지급해야 하는 사업들 이거 메꾸기도 급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네요. 이런 그러니까요. 정도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이 지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동준님, 노후요? 저는 오늘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경호날다님은 개혁은 자신부터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신원서파님, 개혁을 하려면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덕수님, 속도가 느려져도 가속도입니다. 혹시 퇴행을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좀 차가운 댓글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3292님은 저는요 4대 개혁은 안 해도 좋으니까요. 물가나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남은 2달, 그러니까 올해 안에 속도를 내고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님이. 결국은 맥락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가속도를 높여서 4대 개혁 가운데 뭐라도 좀 성과가 되면 그것이 다시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로 환류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세가 조금이라도 확장이 된다면 다시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깔고 지금 어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과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4477님이 안개 속에서도 텃밭옆 감나무가 있어서 감 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감을 잊지 않기 위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는데 네. 감은 용산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또 생각이. 여기서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샛길로 빠지면 갑자기 홍시가 생각이 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먹고 싶다. 네, 새길로 새기 전에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간의 통화 내용이 또 여러 개 공개가 됐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2022년 5월 30일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네, 예, 서울시장 선거. 네, 그래갖고 서울에 청계 한번 돌려보지. 정당하고 네,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청계.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네, 다음은 2022년 11월 23일 창원 국가산단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계속 3호가 등장을 하죠. 네. 자, 다음은 2023년 11월 13일 김영선 의원이 당무감사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무감사 꼴등했다며 당연히 위에 윤한웅이하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래 해놨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여사한테 내가 구구절절하게 텍스트로 더 문자로 보냈어. 그래도 여사가 도와줄 건데. 네, 사모님, 사모, 여사가 계속 등장하는 녹취들인데요. 네. 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례를 계속 나열하는 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해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한 3개의 사례도 각각 선거 개입, 국정 개입, 당무 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 의혹들입니다. 물론 의혹의 주인공은 모두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건 비슷한 사례를 끝없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교차 확인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수없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육성, 김건희 여사의 발언, 이걸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이 없습니다. 명태균 씨의 발언은 줄을 잇는데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묵묵부답입니다.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면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수사권을 동원해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듣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명태균 씨의 발언을 입증할 통신 내역 같은 걸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혹 제기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지금부터는 의혹 확인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혹 확인의 시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 상황에 지금 초미 관심인데요. 일단 전해진 뉴스로는 네. 검찰이 어제 명태균 씨의 차량 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네. 하고요.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은 다음 주 내가 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수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를 불러서 수사를 해봤자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허풍이었다. 허세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그 김영선 전 의원 당무감사 꼴등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도와주고 있던 강혜경 등 그 선거 사무실에 있던 친구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가 좀 뻥을 친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허풍을 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수사는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등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른바 3호 여사를 이렇게 끝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이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때 무엇을 했었느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느냐? 이게 교차 확인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부지 하세월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사는 네, 고사하고 지금 제이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창원지검 수사만 쳐다보는 게 과연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냐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토토로님이 여기서 사모님은 집에 있는 명태균 씨의 사모님입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라고 네.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네. 아직 그런 변명은 나오지 않았고요. 명태균 씨는 참고로 오늘 새벽 3시에 페이스북에 또 입장을 하나 냈더라고요. 네. 강 씨는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없다. 가중치 주는 방법을 잘 모른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보고 희한했던 게 근데 왜 그런 사람한테 지시를 합니까 그러면?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 뭐 1,000개로 맞춰라 뭐 2%로 2% 등가 올려라 그런 지시는 왜 합니까 그러면?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또-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요. 한동안 소통이 되다 지금 끊어진 상황이라서. 네. 9개 중 8개가 조작? 내 녹취가 있나?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비공표 자체 조사를 공표 조사처럼 말하며 조작으로 보도한다. 그러면 강 씨가 조작범이구나. 거짓 보도한 한결에 고소됐다. 다음은 뉴스타파라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명태균 씨 해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 대목이 있는데 또 하나만 지금 여기서 얘기할까요? 자, 계속 두 가지 주장을 나열을 해왔습니다. 첫째,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게 계속 아니다. 네.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주도했던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명을 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왜 자기가 개인적으로 참고할 조사를 맡깁니까? 그럼 그 돈은 누가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오늘만 사는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엉키게 되어 있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쓰던 옛날 폰은 땅에 묻어놨다 그래가지고 예. 압수수색 못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놀이님이 여당보다 여사가 더 눈에 띄는 요즘입니다. 여권의 위세가 대단하네요. 라고 중의적인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무부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를 실시를 했는데요. 지원자가 몇 명이었게요? 한 명? 두 명?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성희 현 감찰부장의 임기가 다음 달 8일인가 끝나고 연임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공모였는데 결과가 제로, 0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는 검사장급입니다. 거기다가 2년 임기 채우면 연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찬바람이 싹 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일까요? 이걸 한번 짚어보죠. 왜일까요? 단적인 사례 하나를 먼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장 조사를 했을 때 이원석 당시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발했고 한 검사는 반발 사표까지 냈었습니다. 그 뒤 진상조사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흐지부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 검찰총장이 얘기했었죠. 국감에서 수사 중이어서 그동안에 좀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여기서 검찰 내에서의 감찰부의 위상이 어떤지가 간접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점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검찰의 정치화입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검찰 내부에는 정치역학이 작동하고 검찰발 이슈는 정치 쟁점이 되고 국민은 검찰의 일거서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고 실상이 이러하니까 감찰은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고 까딱하면 덤터기 쓰기 십상 아닙니까? 더불어 감찰부장은 정치적으로 낙인 찍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당에 도대체 누가 감찰부장을 맡으려 하겠느냐라고 하는 상식적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 상식적 의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 0명. 이게 대답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의 감시의 눈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 자리가 나름 좀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재공모를 하나요? 재공모를 하게 되겠죠. 뭐 그렇게 된다면. 네. 과연 그럼에도 공모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한동수 감찰부장 기억하십니까? 해야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감찰부가 제대로 감찰을 하려고 했을 때 검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또 제동이 걸렸고 어떻게 그러면 감찰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3D 업종에 준하는 그런 위상을 검찰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게 감찰부다. 아마도 전직 검사, 판사 이런 그다음에 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나라사랑님은 이 뉴스를 듣고 검사 동일체라는 단어를 지금 띄워주셨고요. 네. 어찌합니까님은 그러면 감찰부장 민간인 국민 선출직으로 가면 어떤가요? 라고. 근데 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요. 자격 요건이 또 있죠. 네. 네, 반면 지금 저희가 이 시간을 진행하는 와중에 단독 보도가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에 국회 부의장 선거 3개월 전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에 대통령 부부 지시가 없으면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JTBC를 통해서 확보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계속 줄을 잇고 있다니까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녹취가 나올까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있겠습니다.